오늘은 정말 충격적인 이야기를 가져왔어요. 시어머니 생신날에 나물 반찬을 어머님 얼굴에 던진 며느리의 이야기입니다. 도대체 이 며느리가 왜 이런 일을? 숨겨진 충격적인 진실을 밝혀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여러분도 이 며느리를 이해하게 되실 거예요. 그럼 지금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시어머니 생신날에 나물 반찬을 어머님 얼굴에 던졌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정말 충격적인 일이었죠. 그날 시댁에 모인 모든 가족들이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저는 이날을 위해 작정하고 아이들은 감기로 아프다는 핑계대고 친정에 맡기고 갔었습니다. 시어머니는 평소에도 우리 애들이 콧물이 조금만 보여도 형님네 애들한테 옮길 수 있다고 데려오지 못하게 하셨거든요. 우리 집 장손 아프면 안 된다. 감기 옮기지 않게 조심해. 늘 장남, 장손만 챙겼던 시어머니. 이날 제 행동에 너 미쳤냐? 시아버지께서 소리치셨고 시어머니는 얼굴에 튄 나무를 닦으며 벌벌 떨고 계셨습니다. 아주버님과 형님은 그저 멍하니 저를 바라보기만 했어요. 하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가 싸주신 음식 보따리들을 바닥에 펼쳐 보였습니다. 거기엔 물러터진 콩나물에 곰팡이가 핀 김치, 진물이 나는 채소들, 썩은 고구마들이 가득 들어 있었어요. 아버님, 이게 우리가 매번 받아온 음식들입니다. 그동안 냉장고에 있던 오래된 음식물 쓰레기를 싸주셨죠. 제가 말했을 때 시댁 식구들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특히 시어머니의 표정은 정말 볼만했습니다. 그때 형님네 보따리도 열어봤어요. 전복이며 문어, 소갈비까지 온갖 고급 음식들이 예쁘게 포장되어 있었죠. 심지어 용돈 봉투엔 따뜻한 메모까지 적혀 있었습니다. 우리 큰며느리 수고 많았어. 아이들한테 맛있는 거 사줘라고 말이에요. 봉투를 열어보니 5만 원권이 수십 장 있었어요. 매번 이렇게 형님네만 용돈을 주셨던 거죠. 시아버지께서 두 보따리를 번갈아 보시더니 얼굴이 점점 굳어지셨어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 라고 하시며 호통을 치셨죠. 저는 그때서야 쌓여있던 말들을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아버님, 저희는 결혼한 지 8년 동안 단 한 번도 제대로 된 음식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항상 상한 것들만 주셨거든요. 시어머니가 급히 변명하려 했지만 이미 늦었어요. 제가 준비한 증거들이 너무 많았거든요. 사진에서부터 녹음 파일까지 모든 게 다 있었습니다. 그동안 우리 아이들이 시댁에 올 때마다 나물 비빔밥만 주셨죠? 그것도 아버님 안 계실 때만 교묘하게. 제 목소리가 떨렸지만 계속 말했습니다. 형님, 아이들은 소갈비를 먹을 때 우리 아이들만 밥에 나물 얹어서 먹였잖아요. 그 순간 남편이 갑자기 울음을 터뜨렸어요. 여보, 미안해. 정말 미안해. 하면서 제 손을 꽉 잡으며 혹시라도 제가 쓰러질까봐 흥분한 절 진정시키려 했어요. 시댁 분위기는 완전히 얼어붙었죠. 시어머니는 계속 그런 의도가 아니었다. 오해다라고 하셨지만 증거 앞에선 변명이 소용없었어요. 제가 왜 이렇게까지 했을까요? 사실 그동안 참고 또 참았거든요. 나 하나 참으면 되겠지 생각했어요. 하지만 우리 아이들까지 차별받는 걸 보고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처음엔 정말 몰랐어요. 시어머니께서 똑같이 싸주시는 줄 알았거든요. 저는 늘 감사한 마음으로 받아왔어요. 나물 반찬 몇 가지에 전 두세 개가 전부였지만 그래도 고마웠거든요. 어머님이 직접 만들어주신 거니까 얼마나 정성이 들어갔을까 생각하면서 말이에요. 음식 내용물이 다를 거라고는 상상조차 해본 적 없었습니다. 가족 수에 맞춰서 잘 싸주시는 거라고만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이상한 일이 생겼어요. 음식들을 받아 차에 싣고 막 출발하려고 하는데 시어머니가 급하게 전화를 하셨어요. 며느리야, 미안한데 음식을 잘못 줬나 봐. 다시 바꿔야겠어. 저는 별 생각 없이 다시 시댁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어머님 표정이 심상치 않으셨어요. 얼굴이 하얗게 질려 계시더라고요. 이거 형네 건데 너한테 줬나 보다. 빨리 바꾸자. 하시면서 제 손에서 보따리를 확 뺏어 가셨어요. 그리고 다른 봉지를 주셨죠. 그때 형님도 마침 다시 와서 무슨 일인가 어리둥절한 표정이었습니다. 우연히 형님네 받은 보따리를 보게 됐는데 정말 충격이었습니다. 전복이며 문어, 소갈비까지 온갖 고급 음식들이 가득 들어있더라고요. 어머님, 이건 뭐예요? 제가 물어봤을 때 시어머님이 당황하셨어요. 큰애네가 좋아하는 음식들이야. 너는 담백한 게 좋다고 했잖아. 그 말을 듣는 순간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언제 제가 담백한 걸 좋아한다고 했나요? 저희 가족도 맛있는 고기 좋아하는데 말이에요. 형님도 어색해 하시더라고요.
동서 어머님이 실수하신 것 같네. 하시면서 서둘러 나가셨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계속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정말 실수였을까요? 아니면 의도적이었을까요? 그때까지도 확신은 없었어요. 남편에게 이야기해봤죠. 남편은 대수롭지 않게 말하더라고요. 엄마가 악의 없이 하신 행동일 거야. 별일 아니야. 하지만 그날 이후로 시댁에서 받아오는 음식들을 유심히 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점점 이상한 점들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정말 결정적인 사건이 있었어요. 시아버지 생신날이었는데 온 가족이 모였습니다. 점심을 다 같이 먹은 후 저희는 텃밭을 정리하러 나갔습니다. 집에는 형님네 아이들과 우리 아이들, 시어머니가 계셨지요. 아이들 간식 잘 챙겨주시겠지 하고 저희는 텃밭 정리 후 다 함께 마트에 갔어요. 몇 시간 후 돌아오니 저희 아이가 제게 와서는 울먹이면서 엄마 나도 소갈비 먹고 싶었는데 할머니가 우리는 안 줬어. 알고 보니 소갈비가 조금밖에 없는 상태에서 아이들 모두 배고프다고 했고 어머님은 형님네 아이들에게만 소갈비를 주고 저희 아이들에게는 국에 나물 반찬만 줬다고 합니다. 그 순간 정말 화가 났어요. 거실에 나가서 애써 웃으면서 어머님, 우리 아이도 고기 좀 주세요. 제가 조심스럽게 말씀드렸어요. 시어머니께서 절 무섭게 노려보시면서 뭐라고 막 하려고 할 때 아버님이 오시니 갑자기 표정이 바뀌시면서 말을 돌려 다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시아버지가 계시는 앞에서는 그런 식으로 대놓고 차별하지 않으셨어요. 시아버지가 화장실에 가시거나 자리를 비우시면 그때부터 노골적으로 달라지셨죠. 너희는 집에서 충분히 먹고 왔을 텐데 왜 자꾸 더 달라고 하냐? 하시면서 우리 아이들한테만 짜증을 내셨어요. 저는 그때 뭔가 확신이 들었어요. 이게 실수가 아니라 의도적인 차별이라는 걸 말이에요. 하지만 참았습니다. 시댁에서 소란을 피우고 싶지 않았거든요. 집에 돌아와서 아이들이 물어봤어요. 엄마, 왜 할머니는 우리한테만 그러셔? 그 말을 들을 때 정말 마음이 아팠습니다. 아니야, 할머니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하면서 얼버무렸지만 아이들도 다 느끼고 있었어요. 자기들만 다르게 대접받는다는 걸 말이에요. 남편한테 다시 이야기했어요. 여보, 이번엔 정말 심했어. 아이들 앞에서 그렇게 하시면 애들이 상처받는다고 했더니 남편이 화를 냈습니다. 네가 너무 예민한 거야. 엄마가 나쁜 의도로 그런 게 아니라고. 그때부터 정말 혼자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남편마저 저를 이해해주지 않으니까 말이에요.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지켜야 했거든요. 그 이후로 시댁에서 받아오는 음식들을 사진으로 찍어두기, 차별당할 때마다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혹시나 해서 말이에요. 그리고 이것들이 나중에 정말 중요한 증거가 됐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차별은 더 심해졌어요. 음식뿐만 아니라 다른 것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명절 용돈을 줄 때도 형님네 아이들한테는 10만 원씩 주시면서 저희 아이들한테는 3만 원씩 주셨어요. 제일 심했던 건 김치 사건이었어요. 시어머니가 김치를 담가서 나눠주신다고 하셨는데 저희가 받은 김치를 열어보니 곰팡이가 피어 있었어요. 어머님, 이 김치 곰팡이가 폈어요. 전화드렸더니 그런 게 어디 있어. 네가 잘못 봤을 거야 라고 하셨습니다. 사진을 찍어서 보여드려도 그 정도는 떼어내고 먹으면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형님네가 받은 김치는 새로 담근 것이었어요. 우리는 김치 냉장고에 오랫동안 묵혀 있어서 못 먹는 상한 김치를 받은 거였죠.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니까 정말 스트레스가 심했어요. 남편한테 말해도 네가 너무 신경 쓰는 거야. 그냥 받지 말자라고만 하더라고요. 하지만 받지 않으면 또 문제가 됐어요. 왜 안 가져가냐, 고마운 줄도 모르냐면서 시어머니가 화를 내셨거든요. 받아도 문제, 안 받아도 문제인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집에 낯선 남자가 찾아왔어요. 40대 정도로 보이는 분이었는데 혹시 김민수 씨 댁 맞으신가요? 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제 남편 이름이 김민수거든요. 네, 그런데 누구세요? 했더니 그분이 뭔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씀하셨어요. 제가 드릴 말씀이 있어서 왔습니다. 민수 씨 어머니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김민수 씨 퇴근 시간에 맞춰 저녁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하며 가셨어요. 그 순간 뭔가 불길한 예감이 들었어요. 남편이 퇴근 후 그 남자분에게 충격적인 진실을 듣게 되었습니다. 사실 민수 씨 친어머니가 따로 계세요. 지금 아주 아프신 상태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리가 하얗게 변했어요. 무슨 소리인지 이해가 안 갔거든요. 그분이 계속 설명해 주셨어요. 제 남편의 친어머니는 시아버지와 사실혼 관계였다가 임신 중에 쫓겨났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시어머니는 시아버지의 두 번째 부인이라는 거였어요. 그럼 아주버님은요? 제가 물어봤을 때 그분은 지금 어머니가 데리고 온 아들입니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정말 충격적인 이야기였어요. 그분은 자신을 남편 친어머니의 조카라고 소개했어요. 어머니가 암 투병 중이신데 시한부 3개월 판정을 받으셨어요. 아들을 꼭 한번 만나보고 싶어 하셔서 제가 대신 찾아왔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완전히 멍해졌어요. 남편이 평생 동안 친어머니가 아닌 분을 어머니라고 부르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저는 그동안 시어머니라고 생각했던 분이 사실은 남의 어머니였던 거고요. 그분이 가져온 사진을 보니까 정말 남편을 닮은 여성이 계셨어요. 젊었을 때 사진도 있었는데 남편과 정말 똑같이 생겼더라고요. 이모는 그동안 민수를 찾으려고 많이 노력하셨어요. 평생을 그리움의 눈물로 사셨어요. 그분의 말을 들으니까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남편은 처음엔 믿지 않더라고요. 무슨 소리야, 그럴 리가 없어라면서 화를 냈습니다. 하지만 사진을 보여주니까 표정이 변했어요. 남편이 갑자기 울음을 터뜨렸어요. 내가 어릴 때부터 계속 이상하다고 생각했어. 왜 나만 다르게 대하시는지. 3살 아이처럼 엉엉 소리내서 우는 남편을 보니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상처를 받았을지. 남편이 털어놓기 시작했어요. 어릴 때부터 늘 차별당했다고 하더라고요. 형은 새 옷을 사주면서 자신은 항상 형 물려받은 옷만 입었다고 했습니다. 학교 준비물도 항상 나중이었어. 형 거 먼저 사주고 나면 돈이 없다고 하셨거든. 남편의 말을 들으니까 지금 우리 아이들이 당하는 상황과 똑같더라고요. 그때도 아빠 앞에서는 내게 친절하셨어. 아빠가 없을 때만 나한테 차갑게 대하셨지. 남편이 계속 울면서 말했어요. 저는 그제서야 모든 게 이해됐어요. 왜 시어머니가 저희를 그렇게 대했는지, 왜 형님네만 편애했는지 말이에요. 남편이 친아들이 아니었기 때문이었던 거죠. 여보, 그럼 친어머니를 만나볼래? 제가 물어봤을 때 남편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응, 만나보고 싶어. 더 늦기 전에. 그 순간부터 저는 결심했어요. 그동안 당한 모든 차별과 모멸감을 그냥 넘어갈 수는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특히 우리 아이들이 당한 일들은 절대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친어머니와의 만남은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남편을 보자마자 민수야, 내 아들하면서 눈물을 흘리시더라고요. 남편도 펑펑 울었습니다. 친어머니께서 그동안의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시아버지와 만나서 남편을 임신했는데 당시 시아버지와 함께 근무하던 지금의 어머니와 불륜관계였다는 사실. 그 여자는 나와 내 아버지 사이를 이간질했고 내게 찾아와서 뻔뻔스러운 태도로 날 무시했어. 그 여자의 음모에 내 아버지는 날 오해했고 결국 내게서 등을 돌렸지. 애 두고 떠나면 자신이 친자식처럼 잘 키워주겠다고 약속했었는데 그 당시 친정아버지께서 간암이셔서 수술비가 급하게 필요하던 차에 그 여자가 말했지. 조용히 떠나주면 내 아빠에게 잘 말해서 수술비 주겠다고. 결국 난 내 아빠가 준 수술비를 받고 떠날 수밖에 없었다. 미안하다 민수야. 그 당시에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어. 그렇게 시아버지는 친어머니를 쫓아냈고 아들 있는 지금 시어머니와 결혼했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복수의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그동안의 모든 차별을 증거로 남겨서 시아버지께 보여드리기로 한 거죠. 일단 제가 그동안 찍어둔 사진들을 정리했어요. 형님네가 받은 음식과 저희가 받은 음식을 비교할 수 있는 사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차별당한 장면들도 몰래 녹음해뒀거든요. 시어머니가 우리 아이들한테만 차갑게 대하는 목소리들이요. 변호사 사무실에도 상담을 받으러 갔어요. 이런 경우에 법적으로 어떻게 대응할 수 있나요? 물어봤더니 가정폭력이나 아동학대로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특히 아이들을 차별적으로 대한 부분은 아동학대에 해당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증거가 충분하시니까 승소 가능성이 높다고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법적 대응보다는 다른 방법을 택했어요. 시아버지께 진실을 알려드리는 것이 더 효과적일 것 같았거든요. 시아버지는 그동안 전혀 모르고 계셨어요. 시어머니가 워낙 교묘하게 행동하셨거든요. 시아버지 앞에서는 절대 차별하지 않고 뒤에서만 그렇게 했으니까요. 결정적인 폭로의 날을 시어머니 생신날로 정했어요. 온 가족이 다 모이는 날이니까 모든 걸 공개하기에 가장 좋은 날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렇게 해서 시어머니 생신날까지 모든 준비를 마쳤습니다. 증거 자료들을 정리하고 어떻게 말할지도 미리 생각해봤어요. 이제 진실을 밝힐 시간이 온 거죠. 드디어 시어머니 생신날이 왔어요.
온 가족이 모인 자리였습니다. 시아버지, 시어머니, 형님네 가족, 그리고 저희 가족까지 말이에요. 저는 평소처럼 행동했어요. 생신상을 차리고 케이크도 자르고 다 끝났을 때 시어머니가 언제나처럼 음식을 나눠주시더라고요. 형님네와 저희네 각각 봉지에 싸서 말이에요. 어머님, 잠깐만요. 제가 말했을 때 모든 사람들이 저를 봤어요. 아버님, 이쪽으로 좀 와보세요. 보실 게 있어요라며 거실에 계신 아버님까지 주방으로 불렀습니다. 저는 제가 받은 음식 보따리를 바닥에 펼쳤습니다. 거기엔 언제 만든 건지 알 수 없는 오래된 밑반찬들이 고스란히 들어 있었어요. 곰팡이 핀 김치, 물러터진 나물, 진물 나는 채소들까지 말이에요. 양배추 밑둥에는 검정 곰팡이들이 피어 있었고 상추는 다 물러 있고 가지에서는 진물이 흐르고 있었죠. 이게 저희가 그동안 받아온 음식들입니다. 제가 말하자 시댁 분위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었어요. 당황한 시어머니는 텃밭에서 유기농으로 키운 채소들이라서 금방 시드른 거야. 농약 안 넣은 거. 마트에서 파는 것보다 훨씬 몸에 좋은 거다. 너희 생각해서 챙겨줬구만. 이라며 말끝을 흐리셨죠. 그렇게 좋은 거면 아주버님네도 주시지 왜 우리만 이런 거 주셨어요? 눈이 휘둥그레 지신 시아버지께서 이게 뭐냐고 물어보셨을 때 저는 형님네 봉지도 열어봤어요. 역시나 예상대로 홍어무침, 간장게장, 새우, 소고기 등 온갖 고급 음식들이 예쁘게 포장되어 있었습니다. 아버님, 이게 형님네 싸준 음식이에요. 그리고 이게 저희가 받은 음식입니다. 두 봉지를 나란히 놓고 보여드렸어요. 시아버지 얼굴이 점점 굳어지셨어요. 당신, 그동안 이런 식이었어? 하시며 시어머니를 쳐다보셨습니다. 시어머니는 급하게 변명하려 했어요. 실수로 잘못 싸준 것 같아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제가 준비한 사진들을 꺼내기 시작했거든요. 아버님, 이건 지난 추석 때 사진이에요. 이건 설날 때고요. 사진마다 날짜가 적혀 있었어요. 저는 결혼 후 8년 동안 단 한 번도 제대로 된 음식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제 목소리가 떨렸지만 계속 말했습니다. 심지어 우리 아이들까지 차별하셨잖아요. 그때 제가 녹음 파일도 틀었어요. 시어머니가 우리 아이들한테만 차갑게 대하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김치가 몸에 좋아 이거 먹어. 고기 반찬 없어. 뭘 그렇게 식탐이 많아? 같은 말들이요. 시아버지께서 그 소리를 들으시더니 완전히 화가 나셨어요. 당신이 정말 이랬어? 하시며 시어머니를 다그치셨습니다. 아주버님도 어안이 벙벙한 표정이었어요. 엄마, 이게 정말이야? 하시면서 믿을 수 없다는 듯이 말씀하셨거든요. 그리고 아버님, 더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요. 저는 마지막 카드를 꺼냈습니다. 애들 아빠의 친어머니를 만났어요. 그 순간 시댁이 완전히 조용해졌어요. 시어머니 얼굴이 하얗게 질렸고요. 친어머니가 지금 암투병 중이신데 시한부 판정을 받으셨어요. 아들을 마지막으로 만나고 싶어 하셨거든요. 제가 말할 때마다 시어머니는 안절부절 어찌할 바를 모르셨죠. 시아버지께서 뭐라고? 핏덩이를 버리고 간 여자가 이제 와서 무슨 자격으로? 당신, 내가 민수 어릴 때 친엄마 만나보게 해주자고 했을 때 수소문 해보니 교통사고로 죽었다고 하지 않았어? 아마 그동안 친어머니가 살아있다는 것도 모르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시어머니의 교묘한 이간질로 친어머니에 대해 자식 버리고 간 여자라고 크게 오해를 하시고 계셨어요. 남편이 그때 입을 열었어요. 아빠, 저는 어릴 때부터 늘 이상했어요. 왜 저만 다르게 대하시는지 궁금했거든요. 이제야 이유를 알겠어요. 시아버지께서 시어머니를 보시는 눈빛이 완전히 차가워졌어요. 당신이 민수를 30년 넘게 이런 식으로 속이고 차별했단 말이야. 여보, 그게 아니야. 오해야. 시어머니가 울면서 변명하셨지만 이미 늦었어요. 증거가 너무 명확했거든요. 그날 시댁은 완전히 발칵 뒤집혔어요. 시아버지께서 이혼이다라고 선언하셨거든요. 30년 넘게 내 친아들을 이런 식으로 차별하고 귀한 며느리 손주까지 8년 동안 막 대한 건 절대 용서할 수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시어머니는 계속 울면서 다시는 안 그럴게 용서해달라고 하셨지만 시아버지 마음은 이미 돌아서신 것 같았어요. 당장 이 집에서 나가. 고래고래 소리치셨어요. 아주버님도 충격이 크셨나 봐요. 엄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하시면서 실망하신 표정이었습니다. 형님도 동서 정말 미안해. 전혀 몰랐어. 동선에도 똑같이 음식 챙겨주고 용돈 주시는 줄 알았어라고 저한테 사과하시더라고요. 사실 형님네는 잘못이 없었어요. 시어머니가 뒤에서 그렇게 하는 줄 모르셨거든요.
앞에서는 늘 공평하게 대하는 척 하셨으니까 말이에요. 며칠 후에 시아버지께서 저희를 따로 불러서 말씀하셨어요. 미안하다, 며느리야. 내가 몰랐구나. 내가 너무 무심했다. 민수야, 내 친엄마 일은 내가 미안하다, 사과할게. 내가 그 여자한테 속아서 내 엄마를 오해했었어 하시면서 사과하셨습니다. 그리고 재산 정리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셨어요. 나는 그동안 내 형도 친자식처럼 생각하며 살았다. 그 여자와는 이혼해서 남이 되겠지만 내 형까지 내가 내칠 수가 없구나. 형한테도 일부 재산 주고 나머지는 민수 너에게 모두 줄 거야. 30년 넘게 차별받은 마음 고생한 보상이다. 아버님께서는 친어머니 남은 여생 동안의 모든 병원비와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약속까지 하셨습니다. 시어머니는 그 결정에 반발해서 소송을 걸었어요. 재산 분할이 불공평하다면서 말이에요. 하지만 저희가 가진 증거들 덕에 결국 패소했습니다. 남편이 친어머니와 재회 후 비록 시간이 많지 않았지만 1년 동안 정말 행복하게 지냈습니다. 시어머니께서는 감사하게도 예상보다 오래 버텨주셨어요. 저희 집에서 함께 지내시면서 손자들도 많이 예뻐해 주셨어요. 우리 아이들도 진짜 할머니를 만난 게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엄마, 할머니는 우리한테 정말 잘해주셔. 할머니가 매일 안아주고 뽀뽀해주고 사랑한다고 말해주니깐 기분이 좋아. 아이들이 그렇게 말할 때마다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저희 부부에게도 행복한 시간들이었습니다. 1년 후 시어머니는 편안히 돌아가셨어요. 가족들이 모두 지켜보는 가운데 웃으시면서 말씀하셨거든요. 내 아들 만나서 정말 행복했어. 남편의 품에서 조용히 눈을 감으셨습니다. 형님네와는 지금도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어요. 오히려 진실이 밝혀진 후에 더 가까워졌습니다. 그동안 몰랐어요. 죄송해요. 재수씨라고 진심으로 사과도 해주셨습니다. 돌이켜보면 정말 험난한 시간이었어요. 하지만 이 경험을 통해 배운 게 많습니다. 첫째, 참는 것이 항상 미덕은 아니라는 거예요. 특히 아이들이 차별받는 상황에서는 더욱 그렇죠. 제가 처음부터 목소리를 냈다면 우리 아이들이 상처받지 않았을 텐데 하는 후회가 있어요. 둘째, 증거의 중요성을 깨달았습니다.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차근차근 증거를 모았기 때문에 진실을 밝힐 수 있었어요. 여러분도 억울한 일을 당하신다면 반드시 기록으로 남겨두세요. 셋째, 진실은 언젠가 반드시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시어머니는 평생을 교묘하게 차별했지만 결국 모든 게 밝혀졌잖아요. 넷째,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모든 걸 참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진정한 가족이라면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해야 하는데 일방적인 희생만 강요한다면 그건 건강한 관계가 아니에요. 마지막으로 용기의 중요성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도 처음엔 정말 무서웠어요. 시어머니와 맞서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었거든요. 하지만 우리 아이들을 생각하니까 용기가 났어요. 여러분 중에도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시댁의 차별이나 남편의 무관심 때문에 혼자 고민하고 계실 수도 있고요. 그런 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절대 혼자 끙끙 앓지 마세요.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고 필요하다면 전문가의 도움도 받으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 자신과 아이들을 지키는 것이 최우선이라는 걸 잊지 마시길 바라요. 진실은 때론 아프고 힘들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진실을 마주할 용기가 있다면 결국 더 나은 삶으로 이어진다고 믿습니다. 저희 가족이 그랬듯이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시어머니 생신날에 나물 반찬을 던진 며느리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처음엔 저 며느리가 왜 저래? 라고 생각하셨을 텐데 이제는 이해가 되시죠? 때로는 겉으로 보이는 것과 진실이 다를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이야기였어요. 여러분도 혹시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거나 주변에 이런 상황에 있는 분들을 아신다면 댓글로 이야기해주세요. 서로의 경험을 나누다 보면 힘이 될 거예요.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시고요. 구독도 꼭 해주세요. 앞으로도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고 생각할 거리를 주는 이야기들을 계속 가져올게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새로운 영상이 올라올 때마다 바로 알 수 있어요.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